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엄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테니엄에서 준비한 네 번째 웨비나 시리즈인데요. 이번 네 번째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저희 네 번째 웨비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희 네 번째 웨비나 시리즈는 실제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헌팅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도 모 기업에서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실제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듯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이런 보안 위협들이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교묘하게 저희 이제 비즈니스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많이 닥치고 있으면서 저희 테니엄에서 이런 실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헌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함께 하시면서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저희 웨비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약소하지만 저희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50명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저희 준비를 했고요.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 그 버거 세트 교환권을 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은 질문들 그리고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리즈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웨비나 세션이다 보니 지난 세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요약을 하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이버 하이진 관점의 단말 운영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이버 하이진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실 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고 정말 저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희 기업들에서 기존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풀어서 설명드리면 기본이 되는 그런 보안 그런 활동들, 이관리 단말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가시화해서 찾아내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단말들에 대해서 보안 프로그램들 설치를 하고 잘 실행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패치가 잘 되어 있는지, 패치 레벨이 정상적으로 준수되어 있는지, 긴급한 패치들은 문제없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패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이제 사이버 하이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테니엄이라는 그 플랫폼이 어떠한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장점들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플랫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단일 에이전트에서 그리고 단일 콘솔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번에 그리고 굉장히 손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언급을 드렸고 저희 테니엄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으로서 다른 솔루션들과의 유연한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코드에 대해서 탐지가 아닌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처리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첫 번째 세션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워크 프롬 홈 환경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워크 프롬 홈 환경에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워크 프롬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대규모 단말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 PC가 외부에 나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응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세션을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 세션에서는 EDR로서의 테니엄 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세션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악성 코드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악성 코드가 아니라 조금 더 진화된 APT라고 부르는 또 내지는 랜섬웨어로 알고 있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EDR 솔루션들이 어떠한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분석에 대한 한계성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테니엄에서는 이런 EDR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약간의 히스토리컬, 과거 데이터들을 이제 조합해서 볼 수 있는 전후 맥락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컨텍스추얼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테니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어떠한 식으로 위협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 오늘 세션을 진행하면서 제가 데모를 통해서 또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또 흥미를 좀 가지고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션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에서 올쇼TV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서 테니엄을 검색하시면 지난 세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오늘 세션 외에 지난 세션을 못 보셨던 분들은 찾아서 좀 봐주시면 대단히 도움도 되시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 매크로 멀웨어,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이제 공격들이 굉장히 진화되고 교모해지면서 오피스의 매크로를 활용해서 침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테니엄을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이 내부에 유입됐을 때 단지 그 단말에서만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 내부의 다른 단말들에게 전파를 되는 그런 레터럴 무브먼트, 저희 즉 횡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횡이동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전파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격 체인들이 성공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악성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들은 내부 자료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내부 자료 유출이 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또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구글 크로니클이라고 해서 구글의 이제 굉장히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랑 통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 날 기고된 이제 기사를 하나를 발췌를 해왔는데요. 제목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열었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 국세청 사칭 피싱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런 이제 국세청을 사칭하는 여러 가지 악성 피싱 메일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내일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1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발생했었던 그런 악성 위협들인 위협 형태인데 계속 이 악성 메일에 대해서 그 첨부 파일이 기존에는 워드 파일이었다가 이전 최근에는 PPT 파일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된 zip 파일로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이런 해커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이 이 메일을 받았을 때 열어보지 않으면 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게 교묘한 방법으로 많이 공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국세청 메일이 오고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국세청 메일의 도메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 첨부 파일을 열어보고 싶은 그런 강한 이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 매크로 파일을 열었을 때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실제 매크로가 동작을 하면서 워닝창을 띄워주긴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은 일반 사용자들은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너무나 당연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해커 입장에서는 쉽게 단말에 대해서 악성 코드들을 이제 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악성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인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오피스 매크로 원레어가 감염되는 공격 체인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해커들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이런 오피스 매크로들을 이제 유포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악성 코드를 심거나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이메일을 통해서 실제 오피스 파일들을 전송을 하고 이런 오피스 파일들이 이제 실행되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지는 그런 이제 공격 패턴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통해서 이런 오피스가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메일들을 단말에 이제 피싱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게 되고 실제 이 오피스 매크로가 포함된 워드 파일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지금 상단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매크로가 실행된다는 워닝창이 일반적으로는 뜨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설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만약에 이런 워닝창이 뜨지 않게끔 이제 디세이블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뜨지는 않지만 디폴트로는 이런 워닝창이 뜨게 되고요.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런 워닝창이 뜨게 되더라도 기업에서 이런 오피스의 매크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오피스 파일들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네이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 있죠. 그래서 오피스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악성 페이로드가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악성 CNC 서버랑 통신을 한다든지 악성 이제 URL로 접근을 해서 악성 코드들이 이제 받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진 이제 악성 코드들은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통해서 대부분은 오픈되어 있는 이제 RDP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든지 내지는 그 쉐어된 그 폴더들 그런 경로들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통해서 내부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체인들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악성 코드들이 이제 전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전파된 악성 코드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 행태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었던 랜섬웨어 형태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지는 이제 장기간 실제 저희 사내에서 은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정보들을 탈취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밀 정보를 이제 탈취하려는 목적 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악성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굉장히 기업에 있어서는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뭔가 악성 행위를 하는 거가 아닌 정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기업을 타겟팅해서 장기간 우리 기업 안에서 머무르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더 취약한 단말들을 정찰을 하고 이제 그 단말들 통해서 필요한 기밀들을 이제 탈취하는 그러한 이제 공격 행태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공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실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사실 이러한 공격들에 대한 흔적들 포렌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기업에서 그런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이제 랜섬웨어도 최근에 그 유입된 악성 코드가 아니라 약 9개월 전에 유입된 악성 코드가
이제 내부적으로 은닉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활성화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포렌식을 하고 다음 이슈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에 대해서 테니엄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호를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테니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그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탐지하거나 여러 가지 외부 IOC를 통해서도 이러한 이제 악성 행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탐지를 하고 얼럿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단말들을 이제 직접 접속을 해서 지난번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굉장히 3개월 내지는 더 오랫동안 쌓인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관관계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컨셉추얼의 분석, 거의 포렌식에 가까운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악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차단을 한다든지 내지는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굉장히 유연한 이러한 이제 보안 대응 프로세스들을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또 드렸고요. 이러한 이제 악성 코드들이 내부적으로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그 전파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테니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또 유연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에 대해서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저희 테니엄의 메인 콘솔을 접속한 화면인데요. 지난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희 테니엄의 특징인 이제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쿼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트렛 리스폰드라는 저희 이제 악성 코드들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모듈로 바로 이제 이동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럿이라는 메뉴로 제가 이동을 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단말들에서 발생한 그런 여러 가지 얼럿들에 대해서 저희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디펜더에서 탐지한 그러한 악성 코드들에 대한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보들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Suspicious PowerShell Launched by WMI라고 해서 실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서 파워쉘이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그러한 이제 행위들을 이제 탐지한 그런 얼럿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이제 뭐 호스트명, 그 다음에 OS 된 정보들,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디서 실행됐는지, 그 다음에 그 얼럿이 저희 이제 마이터 어택이라는 기법에 어떠한 기법들이 이제 포함이 됐는지, 그래서 커맨드 라인이 실행이 되고 파워쉘이 실행이 되고 실제 이제 원격에서 파일이 카피됐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이터의 기법들이 여기 매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해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 레퓨테이션이라 연동해서 실제 이 파일이 말리셔스다, 뭔가 악성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악성으로 이제 바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럿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정보들은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기본적인 정보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 실제 이 파워쉘이라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커맨드 라인이 실행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실제로 이 파워쉘의 그 커맨드 라인이 암호화되어서 굉장히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파워쉘이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통해서 실행된 게 아니라 WMI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행됐다라는 이제 흔적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실제 이 파워쉘이 외부로 통신한 흔적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얼럿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뭔가 분석을 하고 헌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얼럿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Establish Live Connec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단말을 접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렌식에 가까운 그런 분석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눌러보면 실제 엔드포인트에 저희가 접속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택 체인은 이제 앞서서도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피스에 매크로가 포함된 그런 파일들이 실행돼서 그 매크로를 통해서 사실 이 파워쉘이 이제 실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파워쉘 이후에 사실 어택 체인이 있지만 이 단말에서는 추가적인 어택 체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서 여기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지금도 흔적들을 이제 살펴보면 관련된 흔적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도 있으시고 뭔가 이 프로세스가 파일을 쓰고 지우고 뭔가 액세스를 한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 파워쉘이라는 프로세스가 사용자의 폴더 경로에 이 84.exe라는 실제로 이제 악성의 페이로드가 되는 그런 파일들이죠.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지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파일에 대한 액티비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파워쉘이 외부로 접속한 흔적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외부로 접속하기 위해서 만약 DNS 쿼리를 했다라고 하면 DNS 쿼리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트리들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 뭐 드라이버에 대한 히스토리, 파일, 네트워크, 레지스트리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더 뭐 1년까지 그런 포렌식에 준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세세한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컴바인드를 선택을 해서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탭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탭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올라가서 실제 이 파워쉘이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된 이제 스타트 타임을 제가 한번 좀 카피를 해서 지금 한번 필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임에서 제가 선택한 이 파워쉘 실행된 시간 이후에 내용들을 제가 필터링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12월 4일 11시 35분 이후에 실행됐었던 굉장히 모든 이제 자세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파일, 그 다음에 뭐 레지스트리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가베지들이 너무 많아서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번에는 프로세스 패스들을 한번 추가로 카피를 해서 추가로 필터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들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필요한 필터들을 사용하셔서 원하는 그런 내가 정보들을 계속 이제 딥다이브하게 이제 드릴다운 해가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이 파워쉘 실행된 시간 이후에 파워쉘과 관련된 모든 그런 액티비티들을 그 연대 시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컬에서 어떠한 포트를 가지고 외부로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프로세스가 로컬에 어떤 파일을 썼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악성 코드들은 대부분 본인 로컬에 이제 다운로드가 되게 되면 본인들이 다시 이제 뭔가 이 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토런이라든지 뭔가 스케줄러에 본인들을 이제 등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슷한 그런 레지스트리 그런 행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자세한 포렌식에 준하는 분석들을 여기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 284.exe라는 파일이 굉장히 의심스럽긴 하죠.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를 보면 실제 이 파일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어택 체인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파일은 굉장히 누가 봐도 의심스럽고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우측 상단에 보시면 브라우저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 그 로컬 PC의 파일 시스템을 바로 브라우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봤었던 그 파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284.exe 파일에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실제 이 파일은 어택 체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악성 코드 파일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악성 코드가 이 파일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이게 만약에 이제 악성 코드를 지워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클릭하고 파일을 삭제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 악성 파일을 뭔가 내가 확보해서 추가로 분석을 하거나 뭐 샌드박스로 이제 분석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저희 Saved Evidence라는 이제 항목에서 파일 이제 탭으로 이동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실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제 암호화된 zip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실제 이 파일은 이제 악성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zip 파일로 안전하게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여기서는 제가 한번 이 파일에 대해서 해시 값을 가지고 이 파일이 저희 사내에 얼마나 이제 다른 PC들에서 이제 뭔가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한번 검색을 돌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인텔이라는 저희 항목으로 이동을 해서 우측 상단에 add를 눌러보면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IOC 뿐만이 아니라 뭐 외부 IOC에 대한 이제 등록, 그리고 뭔가 행위에 대한 시그널을 등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제가 한번 퀵 add라는 이제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디텍션 when이라고 해서 파일 해시를 탐지했을 때 이제 얼럿을 띄워줄 수도 있고, 뭐 패스에 대해서도 뭐 네트워크 IP,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핸들, 프로세스 네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제가 파일 해시, 아까 전에 해시를 카피를 했으니까 해시를 선택을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인텔을 이제 등록을 했고요. 실제 이 해시들을 어떠한 이제 PC들에서 에게서 이제 검색을 할 건지 범위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올 컴퓨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팅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고,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제가 방금 등록한 이 해시 값에 대해서 얼마나 내부에 이 파일이 유입이 되어 있고 어디에 유입되어 있는지, 감염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얼러트로 돌아가서요. 방금 봤었던 이제 그 악성에 대한 이제 얼럿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악성 얼럿이 뜨게 되면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 같이 분석을 하시게 되겠죠. 이게 정말 악성인지 아닌지,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고, 만약에 이게 악성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바로 이제 리스폰스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을 하시고 이제 리스폰스 액션에 보시면 여러 가지 대응 중에서 이제 코런틴이라는 저희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PC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이 악성 코드가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격리를 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뭐 맥에 대해서, 이제 윈도우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격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액션을 이제 런을 하게 되면 이 해당 단말은 바로 이제 격리가 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액션에서 Remediate in Protec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방금 제가 클릭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와서 이런 프로세스를 파일을 이제 삭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프로세스를 킬한다든지 해시값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사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Add 태스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레지스트리를 이제 추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태스크를 이제 입력을 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응들을 이 PC 단일 PC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특정한 PC 그룹이라든지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전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재수행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이 악성 파일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검색을 돌렸던 한번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검색에 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악성 파일에 대해서 내가 등록을 해서 굉장히 손쉽게 해시 파일을 등록을 해서 우리 기업에 얼마나 이 파일들이 많이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지, 어느 PC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어느 경로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신속하게 탐지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이제 각 단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탐지된 악성 코드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 헌팅이라고 해서 지난 세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악성 행위들이 하는 보통 많은 그런 행위들, 그다음에 남기는 흔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테니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토런즈에 뭔가 흔적들을 남기는 경우에 오토런즈 파일들을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 조회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실제 악성 파일들이 이제 횡이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실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에 대한 접속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뭔가 어카운트가 락아웃 됐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헌팅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제가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가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다른 퀘스천들을 가지고 쿼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MS 워드 매크로 파일 실행 정보라고 지금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 퀘스천 실행을 해보면 저희 아까 전에 이제 자연어 쿼리를 통해서 굉장히 어떠한 정보든 굉장히 유연하게 쿼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세이브를 해서 굉장히 손쉽게 시나리오별로 이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오피스의 버전을 우선 체크하는 그런 쿼리를 이제 등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사내에는 오피스에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이제 바로 하실 수 있는데, 이 오피스에 대해서 실제 세부 버전은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에서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좀 사전에 여기서 이제 쿼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쿼리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get registry key value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경로에서 이런 registry key 경로에서 이 trust records라는 값을 조회하는 그런 쿼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이 매크로 파일이 워드 파일에
대해서 뭔가 매크로가 실행됐을 때 이 뭔가 매크로가 실행됐을 때 워드 파일이 레지스트리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 레코드라는 항목에 어떠한 파일들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서 실행이 됐는지 이런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레지스트리 정보를 저희가 조회하는 그런 쿼리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악성 코드들은 이제 항상 이제 뭔가 진화하고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테니엄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런 쿼리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 이제 버전 정보를 잠깐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오피스의 버전 정보가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14라는 버전은 이제 오피스 2010에 대한 이제 버전인데 그래서 2010 버전에서 실제 누가 어떤 PC에서 어떠한 경로에서 이러한 이제 매크로 파일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쿼리를 실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들은 이제 또 유연하게 바로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버전 정보를 이제 변경함으로써 뭔가 바로 이제 다른 악성 코드들이 뭔가 헌팅하는 데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바로 원하는 정보들로 이제 수정해서 쿼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오피스 15 버전은 이제 오피스 2013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도 이제 매크로가 실행된 정보를 쿼리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실행된 정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워드 매크로를 통해서 파일을 누가 실행했는지 언제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뭔가 이 헌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쉘 관련돼서 사전에 정의한 쿼리를 보면 저희가 이제 파워쉘을 통해서 실행된 이제 exe 파일, 실행 파일들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쿼리들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쿼리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엔드포인트에서 몇 시에 어떤 파일들이 이 파워쉘에 의해서 실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팅에 뭔가 이 매크로를 통해서 파워쉘이 생성된 EXE 파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헌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은 뭔가 본인들이 이제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위해서 이제 오토런지라든지 뭐 스케줄 이런 데 등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들을 바로 이제 한 번에 이제 쿼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내에서 모든 PC들에 대해서 어떠한 오토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지 바로 정보들을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을 해시 정보들 포함해서 조회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스케줄 태스크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등록된 모듈들, 그 다음에 뭐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연한 퀘스천을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이제 그 284.exe라는 악성 코드 파일이 만약에 오토런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조회해서 필터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어택 체인이 실제적으로 최종 페이로드가 이제 성공되진 않아서 등록되진 않았는데 만약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MS 워드 매크로 설정 확인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 들어가 보면 뭔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자 준비를 한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워드에 대한 이제 버전을 정보를 좀 확인하고 내려보면 지금 쿼리 레지스트리 데이터 이제 값을 조회하는 쿼리를 제가 수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로 안에서 이제 이 VBA 워닝이라는 값을 제가 조회하는 쿼리를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BA 워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크로가 포함된 워드 파일을 예를 들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디폴트 값에서는 이제 이 워닝 창이 뜨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특정 사용자가 이 워닝 창이 뜨는 게 굉장히 이제 번거로워서 이 워닝 창이 뜨지 않게끔 바로 실행이 되게끔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용자가 변경했을 수도 있지만 악성 코드에 대해서 악성 코드가 이제 스스로 변경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설정들이 변경이 되게 되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설정 값들을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이러한 제가 이제 퀘스천을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밸류 값이 이제 디폴트로는지 2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로 되어 있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워닝 창이 뜨는 기능을 디세이블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형화된 뭔가 보안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대응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유연하게 그런 여러 가지 공격 행태들,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그런 구성 상태들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이런 정보들 조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바로 이제 대응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제가 해당 값을 선택을 하고 어떠한 이제 액션들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이 값을 삭제를 하거나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값을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디폴트 값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레지스트리 값에 대해서 바로 삭제를 해서 보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저희 데이터 리키지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쿼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런 악성의 그런 어택 체인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뭔가 내부에 있는 기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외부로 탈취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쿼리에서는 실제 어떠한 PC에서 내가 사전에 정의하지 않은 이제 외부로 실제 세션이 맺혀져서 뭔가 데이터가 유출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이제 바로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로 뭔가 오피스 매크로를 이제 헌팅하고 대응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나 대응은 저희 테니엄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기업에 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희 테니엄의 이제 그 실제 레터럴 무브먼트를 사전에 좀 탐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제 기법 솔루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팩트라는 제 모듈로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신 것 같이 실제 뭐 사용자에 대해서 내지는 그룹에 대해서, 그 다음에 PC에 대해서 이 PC가 내지는 이 사용자가 얼마나 그 내부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내지는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위험도 척도를 점수를 매겨서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슈아라는 이제 사용자가 다이렉트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로 뭔가 간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바운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위협들, 뭐 아웃바운드로 나갈 수 있는 위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조슈아라는 이 사용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조슈아라는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몇 번의 홉을 통해서 어떠한 그룹을 통해서 몇 대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 횡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굉장히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홉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어떠한 유저를 이제 접속을 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해당 PC를 클릭을 해보면 이 사용자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용자한테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패스를 그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이 뭔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뭔가 이 레터럴 무브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가시성을 확보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이제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뭔가 그 오피스 매크로,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이제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헌팅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이런 보안을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런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이제 기능들, 행위들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테니엄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솔루션들과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구글의 크로니클이라는 빅데이터의 분석,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대한 이제 그 인텔리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과 연계한 이제 기능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크로니클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으신데, 실제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악성 코드를 분석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개발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악성 그런 코드들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인텔리전스들, 정보 IOC들을 축적하고 있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글의 이제 IOC를 통해서 뭔가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인텔리전스의 이제 집약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구글 크로니클은 이제 초단위로 이제 페타바이트 단위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자세한 엔드포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텔레메트리를 이제 이 구글 크로니클을 통해서 악성 행위가 이제 발생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이제 길게는 이제 몇 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을 초단위로 이제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인텔리전스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테니엄에서 제공해 주는 엔드포인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프록시, IPS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과도 이제 유연하게 연동이 돼서 기업에 대한 보안들을 좀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성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제 탐지하는 그런 초기 단계부터 이제 헌팅하고 뭔가 조사하고 이제 이제 대응을 하는 단계까지 이러한 이제 구글의 크로니클과 연계를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구글 크로니클과 이제 연동되는 이제 기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커넥터라는 모듈을 가지고 뭔가 이제 정제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이제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엔드포인트 단에서 구글 크로니클로 바로 이제 로우 데이터들을 전송을 해서 실제 뭔가 정제돼서 이제 뭔가 압축된 정보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실제 악성 코드들이 이제 행위를 할 때는 뭔가 이제 정제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로우 데이터에서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로우 데이터들을 바로 이제
크로니클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구글 크로니클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길게는 뭐 1년 단위의 그런 데이터들까지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안을 이제 고민하시는 기업에서는 엔드포인트에서 결국 최종에 대한 보안은 이제 엔드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스택들을 놓고 고민하실 때는 단지 엔드포인트의 솔루션만 가지고 고민한다기보다는 최근의 추세는 여러 가지 이러한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실제 이것들을 오케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뭐 SOA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통합을 해서 조금 더 보안 레벨들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그런 보안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이제 그 보안에 대한 탐지 내지는 이제 그 다음에 행위들, 그 다음에 뭐 대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줄 수 있는 해드릴 수 있고 플랫폼으로서 저희 테니엄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구글 크로니클뿐만이 아니라 뭐 스플렁크, 소아 여러 가지 제품들과 연계해서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 한 50분 동안 오늘은 이제 테니엄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오피스의 매크로와 관련된 악성 코드에서 헌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 테니엄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좀 약 한 5분 정도 답변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질문 중에 파이어아이 보안 점검 프로그램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테니엄은 대비하는 게 있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도 최근에 그런 보안 트렌드나 이제 기사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오늘 금일 아침에 파이어아이 보안 프로그램이 유출돼서 굉장히 이슈가 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왔는데 뭐 아까 앞서서도 제가 이제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뭔가 보안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시그니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그널이라든지 다른 이제 외부의 그런 IOC들을 유연하게 이제 등록해서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파이어의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뭔가 이 보안 프로그램이 뭔가 내부로 이제 악성 페이로드가 활성화될 때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탐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외에 다른 이제 관련된 시그니처들이 있다라고 하면 행위에 대한 이제 시그니처가 있다라고 하면 유연하게 등록을 해서 탐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보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무한정 보안 강화 프로그램을 증설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보안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하나만 가지고 이제 보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도 뭔가 여러 가지 이런 기술 스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이 가장 엔드포인트에 뭔가 안티바이러스가 설치돼서 잘 돌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패치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뭔가 저희 계속 말씀드렸던 뭔가 저희 EDR적인 이제 관점이라든지 이런 보안들에 대한 스택을 늘려가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뭔가 이제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코릴레이션해서 하나의 보안 솔루션으로 뭔가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보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 플랫폼적으로의 보안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에 이제 뭐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피싱에 의한 보안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위협인데, 뭐 보안 솔루션과 더불어 유저의 보안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저가 주의를 하여도 잠깐의 부주의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테니엄은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저가에 대한 이제 뭐 보안에 대한 그런 의식들, 그다음에 교육들,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행이 되어야겠지만, 사실 이 유저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100%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보안 이제 담당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제 레벨을 맞춰주기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응 내진 조치 방안들이 필요한데, 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오피스 매크로에 대한 그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뭔가 이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방어, 그다음에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테니엄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이제 EDR 솔루션이 타 AI 기반으로 실시간 감시와 처리를 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 자료를 이용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하가 많이 가서 실사용 중인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테니엄은 이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앞 세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EDR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언노운 이제 뭔가 악성 이제 행위에 대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뭔가 이제 탐지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과거 히스토리컬 정보들을 가지고 탐지를 해야지만 뭔가 이제 유효하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해서 이제 그 숨어 있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의 모든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테니엄은 이러한 이제 엔드포인트의 굉장히 세세한 데이터들, 그리고 과거 몇 달, 그 다음에 길게는 1년 정도의 데이터들을 중앙 서버로 이제 모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약점들을, 모음으로서 발생하는 제약점들을 극복을 하고 실제 엔드포인트의 이 데이터를 쌓음으로써,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접속을 하고 실시간으로 쿼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이러한 제약점들을 이제 극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추가적으로 뭐 구글의 크로니클이라든지 뭐 스플렁크라든지 여러 가지 심장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유연한 연계를 통해서 모든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축적된 데이터들을 이제 탐지하고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 4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이제 진행된 웨비나였는데요. 이제 참여해 주신 분 여러분들께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테니엄도 이번 세션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테니엄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전달 드리면 좋을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4차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한번 이제 이것 외에도 저희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가지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테니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들 드리고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세션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